안내 크로마키를 잘 못 먹여 인도한 다이니머지가 눈알밖에 안 보입니다. 마법에 걸려 일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시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을 쉬고 돌아왔는데 목이 지금도 썩 좋진 않아요. 군산에서 이렇게 노래방 가서 미친듯이 날뛰고 이런 건 아닌데 에어컨을 세게 틀고 잤더니 목을 감싸야 되는데 그냥 잤더니 기침을 하기 시작해서 요즘 참 살기 힘듭니다. 이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입장인데 기침이 나면 요새 모두가 쳐다보죠. 그리고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이런 일이 있고 거의 본의 아니게 민폐 캐릭터가 돼가지고 좀 삶의 애로가 좀 많습니다. 자, 일주를 쉬었는데도 인도 뉴스는 크게 많지가 않아요. 요새 한국이 일단 코로나로 난리가 나다 보니까 국제뉴스 지면까지 다 지금 한국 기사로 도배를 하다 보니 국제 기사가 일단 나오지 않는 것도 있고, 인도도 지금 코로나 300만 명 돌파했다고 오늘 이제 기사가 나오던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도 다 코로나 뉴스죠. 그 볼리우드 사망 사건 후속 보도는 별로 없네요.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한겨레 8월 16일자 코로나 이후 글로벌 생산 기지 중국 이어 인도 부상. 자, 한겨레 기사인데 사실 이건 한겨레 말고도 좀 여러 언론사가 좀 쓴 내용이에요. 한국은행이 해외경제 포커스라는 주간 간행물을 내는데, 이번 호에 이제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반중 정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좀 중국이 맡고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인도가 좀 대체하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다들 하는 예측이긴 한데, 한국은행 보고서다 보니까 8월 16일을 전후로 해서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보고서에 의하면은 인도는 1991년 경제 개방 이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는 91년 이전까지는 거의 사회주의 경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1년 이제 만모한 싱이 재무부 장관을 맡게 되면서 후일 총리가 되는 사람인데 이제 경제 개방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처럼 경제 개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91년 경제 개방 이후 3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6.4%에 달하고 IT 기반 외주 서비스업이 발달한 데다 최근 자동차 같은 이제 중화학 쪽도 성장 중이다. 이런 얘기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4.5% 역성장이 예상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인도 경제의 전망은 밝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이유로 생산 거점으로서 중국의 매력이 많이 상실된 마당이고, 또 인도로 물량을 늘리는 기업들도 늘고는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 초반대에 이제 중국을 탈출하면서 베트남, 태국, 인도 쪽으로 이제 많이 생산 기지를 돌리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아이폰 12부터는 최신 아이폰도 인도에서 생산할 예정이에요. 폭스콘도 이미 지금 인도에 공장을 차린 상태고, 그래서 좀 중국의 이제 의존도, 전 세계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기사에는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대한 인구, 소비 시장,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보다 젊은 인구 구성 같은 것들이 이제 인도 시장의 매력이라는 거죠. 현재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제 인도 제조업 노동자의 연간 임금은 중국의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해서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2029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거의 10년 안에 이제 인도가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3위의 경제 규모가 될 걸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은 늘 그렇듯 한국은 이런 상황에 무슨 대비를 하고 있냐라는 걸로 이제 끝이 나요. 늘 또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쵸. 준비 안 한다고 전 보고 있죠. 아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로서, 이제 대외적인 홍보의 창구로서 우리가 인도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정책적으로 과연 그러는가는 조금 이제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기사에도 있지만, 이제, 한국의 대인도 수출액은 151억 달러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2.8%에 그치고, 수입액은 56억 달러로 1.1%, 전체 수입국 가운데 21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이제 규모가 작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제 기계설비나 소재 부품 등 대일로 판도를 개척하고 현재 중국 중심인 공급망 구조를 다변화해서 인도 등으로 이제 좀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좀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아세안과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집중한다는 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난 정부와 이렇게 크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제 구호는 존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번 방문을 했고, 대통령 부인이 인도 한번 더 간 정도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인도는 이제 아세안과 거의
아세안 전체 국가와 1대1 정도의 중요도라고 보는데, 한국은 약간 인도를 아세안 주 국가 중에 뭐 태국이나 이 정도, 베트남 정도 되는 나라와 1대1의 무게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좀 몰빵을 해도 좀 사실 부족한 상황인데, 좀 이런 점에서는 늘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성장한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이제 강세를 보였고, 2010년 이후에는 일본이 철수한 와중에 그 빈틈에서 이제 한국의 무역이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번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뭐 중국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또 사드의 쓴맛을 한번 봐서 알겠지만은 중국에 몰빵을 하는 거는 무척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변화를 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부터 계속 이제 이후부터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실기는 한국의 장래로 봤을 때 되게 위험한 시기인 것 같고요. 또 뭐 곧 비슷한 기사가 나오겠지만은, 지금 중국은 한국을 되게 좀 미국과의 미중 무역 갈등 안에서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한국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며칠 후에 중국 기사에 나올 텐데, 중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뭐 시진핑의 방한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한국이 뭐 홍콩 민주화 운동에도 어떤 발언도 하지 않으면서 죽은 듯이 있고, 이런 걸 중국 내부에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마 당분간 이제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한 한국에 이제 약간의 밑밥을 계속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먹겠다고 이제 다변화해야 되는 탈중국을 제때 하지 못한다라면은 한국은 앞으로 크게 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답답하죠. 중앙일보 8월 19일자 중국 스텔스 전투기 젠20 신장의 배치 인도 겨냥 전력 과시. 다음 뉴스입니다. 예, 뭐 중앙일보 기사고요. 사실 이건 중국 기사죠. 어떻게 보면은 인도가 이제 프랑스로부터 라파를 이제 구입해서 전방에 배치하자 중국은 자국의 최신형 전투기인 젠20을 신장 지방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뭐 중앙일보 기사도 뭐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목만 쓰고 이제 인도 언론도 좀 찾아보고 좀 봤는데, 인도 언론 분위기는 이제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객관적인 스펙상으로는 이제 젠22 5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F-35나 F-22급이기 때문에 라팔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좀 실전 경험이나 실전에서 이렇게 뭐 해본 데이터가 좀 전혀 없는 비행기잖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5세대라고 주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인도 언론 분위기는 중국의 젠20을 가지고 이제 문서상의 스펙만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스텔스기가 카나드, 그러니까 비행기의 맨 앞부분에 있는 날개인데, 이제 뭐 스텔스라는 거는 대부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카나드 같은 걸 잘 안 붙이고 그냥 통짜로 이제 많이 뽑아내잖아요. F-117도 그렇고 뭐 F-35도 그렇고 모양 자체가 되게 유선형인데, 이제 이렇게 잡다하게 좀 소소한 날개가 붙어 있는 카나드 방식이나 델타익으로 만든 스텔스 전투기가 어딨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웃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막 이런 인도 언론이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황고시보가 또 기사를 썼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찌 4.5세대인 라팔과 5세대인 젠20을 같은 급으로 비교하냐, 웃기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뭐 실제 물론 이제 붙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좀 입으로 싸우고 있는 분위기죠. 해당 기사도 이제 볼룸버그 인용 기사인데, 중앙일보 기사가 볼룸버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중국군은 7월 10일 정도에 이제 인도 접경 지역에 공군력을 약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J20 같은 경우는 좀 2대를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제 배치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호탄이라는 지역에 있는 호탄 공군기지에 위성 촬영을 해서. 근데 2대가 지금 찍혀 있고, 뭐 아마 뭐 4대 정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아마 비행을 뭐 2대만 떨렁 작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J20은 중국 주장에 의하면은 뭐 F-35나 F-22급이라고 주장을 하고, 스펙상은 작전 반경이 좀 1,500에서 2,200km라고 하는데, 호탄에서 지금, 그러니까 J22 있는 호탄에서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까지가 약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전 반경이 1,500이 지금 미니멈이면은 뭐 델리에선 충분히 작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라다크는 델리보다 더 가까워요. 한 700km, 600km 정도 되니까 충분히 작전 거리가 되고, 뭄바이까지가 호탄에서 약 2,100km인데, 이건 아마 연료 탱크 뭐 있는 대로 달고 무장을 줄인 상태에서 이제 최대 작전 반경이 2,200km라고 하니까 가능은 하겠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이거는. 뭐 이거 역시도 이제 스펙이라 서양 쪽 군사 전문가들은 한 1,500km 정도까지 뭐 작전 거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인정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J22 지금 배치된 신장지구의 허텐이라는 지역은 한자 도금, 한국식 한자 도금으로는 호탄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옥의 산지입니다. 왜 중국 고대사 보면은 진시황이 깎았고 삼국지에도 이제 송건이 우물에서 우왕하고 이제 발견하는 이 전국 옥새가 바로 호탄에서 나온 화씨지벽이라는 옥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곳이죠. 근데 여기 공군기지가 있었네요. 뭐 이건 그냥 아는 체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이제 뭐 뉴시스 8월 21일자 인도 3일 연속 6.5만 명 이상 추가 확진 인구 비례 사망률은 매우 낮아. 네, 세 번째 뉴스는 인도 3일 연속 6.5만 명 이상 추가 확진, 인구 비례 사망률은 매우 낮아라는 기사인데 사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24일 현재는 이제 인도가 이제 계속 연속 6.5만 명이 되다가 7만 명이 됐고 결국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사를 살짝 보면은 이제 21일 날 인도 보건 당국은 24시간 동안 68,898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이제 밝혔다고 하고 4월 연속으로 65,000명 이상이 날마다 추가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존스홉킨스대에 있는 집계에서는 이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뭐 이제 26만 5천 명이 추가됐는데 인도가 이제 홀로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추가 확진자의 26%를 차지하면서 이제 미국의 4만 5천이나 브라질의 4만 5,500에 비해서 약 2만 명 이상씩 매일 추가로 늘고 있고 이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되면 아마 브라질은 곧 앞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2위가 되면은 또 뭐 이제 기사들을 막 써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이 인도의 누적 확진자 대비 총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이 무척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이거는 이제 인도 인구가 좀 젊기 때문에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치명률이 1.92%인데 이건 거의 지금 한국 수준에 가깝습니다. 한국이 1.88%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명률 자체는 되게 떨어져 있고 전 세계 평균 치명률 3.6%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다고 하죠. 참고로 이제 미국은 3.1, 브라질은 3.2%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또 지금 코로나 그냥 현재 라이브 웹페이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에는 지금 시간이 2020년 8월 24일 오후 3시인데요. 2358만 6641명의 코로나 케이스가 있고 81만 명이 죽었습니다. 뭐 순위는 변동이 없어요. 1위 미국, 2위 브라질, 3위 인도인데 네, 지금 브라질이 360만, 인도가 310만이니까 이거는 아마 뭐 이달 중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세계 2위 등극은 눈에 보이고 하지만 사망자 숫자는 이제 미국이 18만, 브라질이 11만인데 비해서 네,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이 이제 18만, 브라질이 11만인데 비해서 인도는 이제 뭐 5만 7천 명 정도죠. 제가 늘 하는 방식대로 보면은 이제 인구 100만 명당 토탈 환자 수로 비는 게 이제 좀 더 좀 정직한 혹은 현실적인 이제 통계라고 보는데 이 순서대로 보면은 카타르가 토탈 케이스가 11만 7천인데 여기 이제 100만 명당 4만 1,000명 엄청나네요 진짜. 이고 미국이 9위, 브라질이 10위입니다. 그리고 쭉 가면은 어디선가 이제 인도가 나오겠죠. 이라크, 이란, 터키, 인도는 89위네요. 인구 100만 명당 케이스는 2248명이고요. 뭐 이제 또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위해서 한국의 순위와 일본의 순위도 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자, 쭉쭉쭉쭉 내려가죠. 홍콩이 141위, 624명 인구 100만 명당. 홍콩이 요새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열심히 환자가 늘더니 153위가 됐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488명이고요. 한국도 열심히 늘더니 160위, 153위, 160위. 늘 이제 일본과 한국은 의외로 친해요 이런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 100만 명당 345명이 되었고요. 치명률로 보면은 이제 또 순위가 또 좀 바뀔 텐데 치명률은 네, 뭐 산마리노가 이제 인구 100만 명당 1237명이 죽었네요. 인구가 3만 3천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자, 치명률로 따지면 아직까지도 영국이 미국이나 있는 데보다 높습니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순이고 네, 집단 면역한다는 이제 스웨덴 박살났고요. 미국이 10위네요. 그리고 11위 브라질, 또 미국과 브라질이 또 계속 이렇게 순위가 붙어있는 인구 100만 명당 치명률이 545명과 539명 정도 되고요. 네, 쭉 내려가면은 또 어디선가 인도가 먼저 나오겠죠?
쭉쭉쭉쭉쭉. 예, 인도는 84위네요. 그래도 계속 여기도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구 100만 명당 치명률은 42명으로 전 세계 84위고, 또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일본과 한국. 이제 누가 과연 앞설 것인가? 여전히 이제 한국이 여전히 일본보단 낮아야죠. 우리의 정서리에서도. 홍콩이 10명이네요. 인구 100만 명당 치명률이 134위. 일본이 137위, 9명이에요. 치명률이. 그리고 한국은 151위, 6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랑은 지금 9명, 한 30% 많네요. 이제 일본이 요새 좀 환자가 많이 늘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절대 숫자가 되게 의미가 없는 게, 한국이 지금 17,665명이고 일본이 지금 61,747명인데 인구가 일본은 이미 그 1억 2,600만에 가깝고 한국은 이제 5,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보정으로 일단 뭐 한 2배 좀 넘게 보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순위에선 또 별 차이가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숫자 가지고서 뭐 얘네가 많이 나왔네 적게 나왔네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케랄라 상황인데, 디 인디언 익스프레스 8월 20일자 케랄라의 확진자는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 예, 케랄라는 이제 저도 되게 예뻐하는 주기도 하고 이제 늘 제가 이제 찬양에 맞지 않는 동네인데, 케랄라가 지금 홀로 유일하게 신급방을 하다가 홀로 유일하게 지금 폭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케랄라 주 내에 있는 확진자 수가 그 인도 평균보다 4배 정도 확진자 숫자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코로나19는 진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을 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급방을 하더니 케랄라의 이제 코로나19 방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5월 첫 주부터입니다. 이 락다운이 완화되면서부터죠. 근데 락다운이 해제된 건 전국적으로 해제가 됐는데 왜 유독 케랄라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 걸까요? 이거는 이제 지난 2달 동안 외국에서 귀국한 이제 그 케랄라 출신 애노자가 약 5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게 좀 중요한 힌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케랄라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이제 관광업으로 유지가 되는 지역이고, 그 외에 이제 케랄라의 주요 산업이라는 게 인력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케랄라가 좀 인도에 비해서 고학력이고 숙련 노동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케랄라의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중동 지역, 뭐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곳에 가서 이제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 기업들 이제 뭐 건설 노동자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원청업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거느리는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인데, 인도인들은 대부분 이제 케랄라 사람들입니다. 그 뭐 한국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인도 사람들 답답하다고 막 그러는데, 정말 케랄라 사람들은 양반이에요. 북인도 맛을 한번 봐야지 분들이 이제 인도의 진짜 맛을 보는데, 케랄라 양반들은 뭐 성실하죠. 제가 봐도 제일 나은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케랄라 지역을 여행하면서 뭐 택시 같은 거 타면은 택시 뭐 이거 네 거야? 그럼 내 거야. 그럼 와 이거 어떻게 샀어? 뭐 이러면은 내가 쿠웨이트 가서 샀지. 뭐 이러면서 너 어디서 왔니? 그럼 한국인데 했더니 나 한진 알아. 뭐 현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아요. 어찌됐건 이제 이 50만 명 정도의 외노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로 인해서 감염이 됐고, 실제로 케랄라에서 확진되고 있는 이제 신규 확진자 중에 4분의 1은 외노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서 퍼뜨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고 하면서 이제 케랄라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도 초기 방역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재빠른 해외 유입의 차단이었는데, 이제 5월이 되면서 이제 자국민 해외 유입에 의해서 이게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씁쓸하네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좀 좋아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지역이어가지고 좀 더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지금 매일 이제 뉴 케이스 발생 현황인데, 지금 뭐 이제 거의 7만이 육박하는 이제 19일이네요. 8월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근데 물론 이제 케랄라는 인구가 2,700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절대 숫자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별로도 보면은 이제 문바이가 속한 마하라슈트라 같은 경우가 지금 토탈 확진자가 62만 명 정도 되고 있고, 마하라슈트라를 제외하고는 뭐 이렇게 많지 않죠. 델리가 지금 되게 핫스팟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15만 6천 명 정도로 방어를 하고 있고요. 뉴케이스만 하더라도 지금 수도 델리는 지금 방역을 또 요즘은 성공하고 있어요. 이게 6월 7월엔 델리가 난리였는데 여전히 마하라슈트라가 지금 뉴케이스도 13,161명 매일 5명 정도로 이제 좀 기록을 세우고 있고, 사망자 숫자도 이제 그 문바이 쪽,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얼만큼 많이 다니냐가 좀 확실히 중요한 키포인트 같긴 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은 좀 특수해서 이제 뭐 초기에 뭐 중국을 막내 안 막내 난리 났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의 좀 드문 케이스라고 보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막는 게 방역에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도 내에서 각 주별로 이제 확진자 숫자를 비교해도 이제 좀 국제적인 교류가 많고 국제공항이 좀 활성화된 지역들이 훨씬 환자가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밀나두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일단 현대 첸나이가 있고 수많은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안드라프라데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새로운 또 실리콘밸리 IT 지역으로 좀 떠오르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까나타카 여기는 벵갈루루가 있는 원조 IT 인도의 실리콘밸리가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테면 뭐 비하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주민의 90%가 농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죠. 뭐 나쁜 일만 하면 비하르라고. 그러니까 이 비하르는 뭐 이제 확진자 숫자나 혹은 사망자 숫자 같은 경우는 되게 적죠. 이런 이유가 도시화도 안 이루어졌고 여기 국제공항이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보드가야 국제공항이 있는데 그건 태국에서밖에 비행기가 안 가고 그러니까 뭐 거의 밀폐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외진 지역들이 확실히 환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차피 뭐 코로나라는 게 중국에서 시작돼가지고서 이게 뭐 수입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경을 넘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지. 뭐 자연 발생적으로 각 나라에서 생긴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연관성을 무시할 수는 확실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깨랄라가 이렇게 폭망을 하고 있다는 뉴스고요. 다음 뉴스는 한국경제 8월 21일자 인도서 현지인이 만든 첫 허황후 뮤지컬 올해 말 무대에 오른다. 역시 지난 시간에 제가 욕했던 것과 이어진 뉴스가 하나 있네요. 자, 욕 좀 하고 와도 됩니? 아니야, 욕은 안 할게요. 네,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허황옥 이야기를 잘못 파는 거는 인도 구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라고 했는데 정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뮤지컬은 또 웃기게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에서 돈을 내서 만드는 뮤지컬인데 이제 사실 뭐 인도인들이 스스로 뭐 허황옥을 뭘 안다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인도인들이 이 허황 뮤지컬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돈을 내서 돈 내고 인도인이 만든 것처럼 하겠다라는 거죠. 되게 유치한 수법인데 다행히 뭐 인도다 보니까 물가가 싸서 7,900만 원 정도의 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뭐 2017년에 현지 공모를 통해서 마련이 됐고 그래서 이제 주요 출연진은 물론 연출 극본 모두 인도인이 맡는다는 게 이제 어필 포인트고 이게 아마 홍보 포인트겠죠. 그래가지고 이 뮤지컬은 이제 올해 12월 호황호 기념공원 김정숙 씨가 이제 갔던 게 기념공원 제막식 할 때 이제 그때 갔었고 이제 기념공원 완공에 맞춰서 이 뮤지컬을 튼다고 하는데 역시 이제 한국의 돈으로 이제 인도 전국에다가 깔아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 공연을 일단 코로나니까 한 다음에 뉴델리, 럭나우 같은 대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일단은 이 지역 자체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피가 철철 흐르는 아요디아이고요. 이 공원 제막식 이제 완공식과 함께 이 뮤지컬을 보겠다고 또 한국의 정치인들이 갈 텐데 좀 적당한 중간 정도 수준의 정치인이 가서 그냥 얼굴만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뭐 이렇게 총리급이 기어간다거나 해가지고서 좀 눈치 없이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허황옥 문제, 이 가야사 문제는 학계에서도 좀 문제를 계속 삼고 있는데 뭐 말 안 듣죠. 이 진짜 전문가 말 안 듣는 거는 이번 정부 종특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좀 답답한 일이에요. 이 일 자체는 진짜로.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 뉴스인데 인디아 타임즈 8월 22일자 곧 델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버스가 개통됩니다. 아, 간만에 여행 뉴스예요. 인디아 타임즈 뉴스인데 내년 5월을 목표로 인도에서 그러니까 델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버스가 관광버스가 운행을 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사설버스긴 한데 계획입니다. 자, 2021년 5월 예정이고요. 인도에서 런던까지 약 18개국을 거쳐가지고 간대요. 호프앤호프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정표를 보니까 이제 뭐 미얀마의 바강같이 볼거리가 있는 데서는 1박을 이제 해요. 버스가 운행을 안 하고 1박 하면서 이제 버스가 운행을 안 하니까 숙소에서 그 동네 구경하고 다시 버스 타면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무려 7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델리에서 런던까지. 출발지는 이제 인도고요. 이제 이 버스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거쳐 영국의 런던으로 갑니다.
이게 뭐 코스가 지금 이렇게 막 동쪽으로 미얀마 갔다 태국 갔다 중국으로 가는 게 이제 자기네 적성국인 파키스탄을 안 거치려고 하는데, 사실 인도에선 서쪽으로 파키스탄, 이란 거쳐서 터키로 빠지면은 이게 되게 최단 시간에 갈 수 있는 코스거든요. 그러면 한 30일이면 가요, 런던까지.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전 세계 투어로 만들었는지는 뭐 돈을 더 받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파키스탄에 돈 벌어주기가 싫어서 그랬는지, 협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브로슈어를 받아봤어요. 어찌됐건 이게 뭐 저도 좀 흥미가 있어서 싸면 한번 가보려고. 자, 이건데, 예, 뭐 히스토리 나오면서 과거에 런던 캘커타 런던 버스가 있었대요. 버스도 참 요즘 버스에 비해서 되게 의자도 불편할 것 같은데 엉덩이 쪼개지지 않았을까 싶은 버스네요. 자, 루트가 있습니다. 자, 델리에서 임팔이 어디냐면은 이제 인도 끝 미얀마 국경 쪽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요. 이제 임팔에서 사실상 버스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거쳐서 위로 가서 중국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 러시아, 라트비아, 정말 복잡하게 가죠.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괜히 돌죠 이거 지금. 그래서 어찌됐건 18개국 2만 킬로 70일입니다. 이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런던 브릿지와. 이건 또 뭐야? 아, 자위관 패스. 그 만리장성의 서쪽 끝인 자위관. 그 다음에 뭐 인도에 있는 인디아 게이트. 자, 이제 미얀마. 예쁘죠? 사진으로 보면 골든락.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땡기게 홍보를 하고 있고, 자, 그레이트 웰, 베이징가, 이거는 뭐 서쪽 만리장성을 볼 텐데 서쪽에 이렇게 예쁜 데 없는데 제가 알기로 뭐 사진이죠. 네, 청도도 가나 봅니다. 예, 가는 데가 여기 있네요. 카시카르, 중국의 서쪽 끝, 뚠항 석골, 마가오 케이브도 막고골, 뚠항이고요. 이건 러산대불, 이번에 뭐 홍수로 발이 젖었네 어쩌네 하는 청두의 뭐 팬더 보육센터. 그다음에 이것도 뚠항의 이제 월화천이네요. 월화천 명사산, 이 사막을 명사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마르칸트, 아, 예, 갑자기 가슴이 설렙니다. 막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에 있는 이제 그 스텝 지역들, 타슈켄트, 이제 모스크바의 레드 스퀘어, 붉은 광장, 카스피안시 해서 이제 런던까지 정말 땡기는 코스죠. 그래서 이게 얼마지? 라고 좀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지역을 이제 인도에서부터 뭐 이제 타일랜드까지가 1코스, 2코스, 3코스 해가지고서 가격이 다 다르고, 풀트립을 해서 이제 70일 전체 투어를 하면 15락 150만 루피,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 로또 되면 가고 싶네요. 그래도 엉덩이 진짜 아플 것 같긴 한데, 뭐 이런 재밌는 기획이, 근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그 전까지 종식이 돼야겠죠. 인도는 아마 지금 약이 곧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설레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뭐 포함 사항도 꽤 괜찮더라고요. 대부분 포함이 돼 있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불포함 사항도 상식적인 선이에요. 뭐 술 당연히 뭐 안 주는 거 당연하죠. 이거 불포함인 거 당연하고, 인도까지 가는 항공권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이제 먹이랑 뭐 주전부리 같은 거, 이 포함 사항에 주전부리도 있어요. 뭐 스톡 오브 초콜릿, 스낵, 워터, 그다음에 소프트 베버리지, 뭐 이런 청량음료 같은 것까지 여행 중간에 제공이 된다고 하고, 네, 150만 루피 로또를 사기로 했습니다. 버스도 뭐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아, 이걸 70일 타면 냄새 엄청날 것 같은데, 엉덩이 쪽에서. 그래서 뭐 세탁을, 이거는 세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침대, 의자는. 그래서 이런 투어가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저는 못 하더라도 이게 한번 생겼으면 좋겠네요, 진짜. 아, 가고 싶습니다. 사마르칸트. 아, 사마르칸트. 2주 만에 돌아온 거 치고 뉴스가 없죠. 근데 홍콩, 중국은 터져나가요. 지금 뉴스가 미치겠어요, 지금. 어찌됐건, 네, 이거는 뭐 환타 리포트라고 할 만한 거를 이걸로 해야 되나? 이 런던 버스. 아, 근데, 예, 진짜, 아, 사진도 잘 찍었네요. 델리, 런던, 델리. 버스만 봐도 막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은. 왜 러시아의 와플을, 브리셀이구나. 예, 브리셀은 와플이 있죠. 맛있는 먹이도 있는. 이런 여행이 이제 좋은 게, 저도 옛날에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쭉 가는 여행을 용로로 해봤는데, 와, 이게, 그니까, 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든가, 남에서 북으로 가거나, 북에서 남으로 가는 것과 다른 게, 정말 중국에서부터 서쪽으로 갈 때마다 이제 풍경이 바뀌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안 지나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역이라는 지역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뭐, 간수성이나, 아니면 뭐, 간수성에 있는 둔항, 혹은 이제 칭하이성, 이런 데, 신장이구르 자치구 이런 데 가면은,
서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서양인 얼굴처럼 이렇게 닮아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말투도 뭐 위구르족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위구르어를 많이 할 때니까 사람들이 말투도 바뀌고 뭐 기차역의 글자들도 한자만 쓰다가 이제 위구르어로 병기를 하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여기가 정말 서역이구나 느껴지고 여기서 이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뭐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국가가 바뀌면서 풍경이 바뀌죠. 종교 문화 같은 경우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여행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바뀌면서 국경을 넘자마자 그냥 단순한 선 하나일 뿐인데 이 선을 넘었다고 말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간도 바꿔서 고쳐야 되고 돈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육로국경이 없는 나라잖아요. 사실 한국은 거의 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섬나라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말 해볼 만한 경험이고 이게 또 뭐 비슷비슷한 서유럽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국경을 넘는 것과 아시아 국가들끼리 국경을 넘는 것들은 또 달라요, 많이. 일단 국경 넘는 과정도 좀 불편하고요, 유럽에 비해서. 예. 형편되면 해보세요. 근데 다 영어로 얘기하겠죠? 인디안 잉글리시. 전 잘할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한 두 분이 가시면서 심심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떠들어주는 사람으로서 저를 꽂아주신다면은 이제 뭐 물론 비용은 그럼 전 충분히 따라갈 의향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무튼 되게 드물게 이 인도 뉴스에서 여행 얘기가 나올 일이 없는데 여행 뉴스가 있어서 여행 뉴스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그 EU 학교에서 이제 홍콩으로 강연을 할 거고요. 1회는 반응이 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고요. 저 강연한 입장에서도 일단은 대안학교 친구들이 학생들도 이제 한 3-4명 있었고 뒤에 학부형이 있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고2였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제 그 여성운동과 관련된 백래시 느낌들이 남자친구였는데 백래시가 좀 있지 않냐. 네, 인도도 이제 여성운동의 과정 혹은 이제 2012년 사건 이후로 제도와 법이 바뀌어가는 와중에 백래시가 없었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학생으로 봤는데 물론 이제 그 친구가 약간 좀 노숙한 편이긴 했어요. 훈남과이긴 했지만 아이간에 그래서 학생이냐고 제가 컨펌 확인을 했을 정도로 좀 질문 자체도 되게 놀라웠고 이 백래시라고 묻는 이 기반 자체가 일단 서울시장 죽음 이후로 이제 미투에 대한 공격 같은 거를 좀 상정하고 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더 학부형들한테는 좀 불편했을 것 같은 질문이었는데 예,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뭐 남고나 여고 고등학교 강연도 가는데 이 남고랑 여고랑 차이가 정말 많거든요. 여고 친구들은 그래도 들어요, 사람이 말을 하면. 근데 이 남고 친구들은 예, 진짜로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말을 하면 이제 말이 이렇게 사람들 귀로 진짜로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 보면 그거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아니면 안 들어가지고 내 소리가 벽을 치고 다시 돌아오는지가 느껴지는데 남고는 정말 힘든데 역시 또 그 또래 남자 학생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는 커서 나중에 뭐가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 이제 역적 모의하는 단톡방에서는 이제 비더슈탄트 2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더슈탄트님이 지금 이제 바빠서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그 글을 봤으면 댓글 했을 텐데 아직 댓글은 안 하고 있네요. 물뚝심송님도 되게 좀 총애하던 친구인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비더슈탄트님을 못 봤어요. 저는 사실 딴지 활동도 거의 안 하던 사람이라 그냥 뭐 이제 21세기 초반에 좀 엮여 있었고 필진이었고 그다음 이제 물뚱님한테 엮여가지고 이제 딴지 사람들하고 좀 알게 됐을 뿐이고 저는 딴지 사람 정체성은 사실 크게 없는데 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비더슈탄트의 고등학교 때의 글을 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 굳이 찾아보기까지는 또 그렇고 뭐 남자끼리. 근데 그 친구도 어찌 클지 정말 궁금한. 그러니까 뭐 가끔씩 이제 저도 이제 꼰대로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요즘 양반들 뭐 이제 리터리시도 많이 떨어지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지만은 또 그렇게 또 좀 똘똘한 분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결국 세상을 바꿔나가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이제 앞에 있는 쉰물들을 밀어내는 이제 장강의 뒷물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마 저도 고등학교 때 뭐 데모한다고 막 깝죽거리긴 했는데 저는 그 정도의 어휘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웬 처음 본 총각 칭찬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강연은 수요일날 무사히 마치고 아마 그러면은 목요일날 또 제가 놀기로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중국 뉴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